아침에 일어나면 서둘러 일하지 않는다.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와 이슬에 젖은 풀냄새를 마시며 그 순간을 만끽한다. 행복한 아침이다.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일에 몰두했다. 1분 1초를 아끼려 했고 무언가 이것저것 느끼는 시간은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아낀 무수한 시간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나? 나는 일한 기억밖에 남지 않는 어른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우리 미소님들은 건강하신가요? 저는 튼튼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아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내가 짜놓은 목표와 규칙에 맞게 그렇게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신앙송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제가 고른 시는 류시환님이 엮은 마음 챙김의 시 중에서 끝까지 가라 였어요. 첫 문장이 무엇인가 시도할 계획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마라 였어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으니 이 시를 선택했겠지요. 그런데 시를 다 읽고 났을 때 제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힘을 빼세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겨보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선택한 시를 듣다 보니 나는 목표를 세우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욕심인가? 아니면 꿈인가? 라고 제게 물어봅니다. 난 그저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속에 저자를 만났을 때 먹먹함이 밀려왔어요. 뭐라 설명하기 힘들었죠. 이 책 속에는 저자와 저자의 가족이 병으로 힘들었을 때 이상구 박사의 뉴스타트 센터에서 아픔을 치유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환우들과 직접 생활하며 겪은 이야기들과 그것을 통해 얻은 깨달음들이 담겨 있어요. 차례를 보면 내 인생 왜 이래? 생기가 필요하다. 사랑을 선택하다. 시는 언제나 답을 준다.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렇게 5개의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 팁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내가 태어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이웃 할머니께서 갓 태어난 나를 보러 집에 놀러 오셨는데 깜짝 놀라며 내 목을 가리켰단다. 여기 목에 볼록한 게 보이는데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꼭 병원에 가봐요. 엄마는 볼록 튀어나온 게 이상 중의인지 전혀 몰랐단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학병원으로 달려갔고 사경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사경은 신생아의 약 1%에서 생기는 질환인데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시가 동반되거나 척추 침만증 등 커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깜짝 놀란 엄마는 나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했지만 마음처럼 빨리 호전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고 엄마는 나의 목 상태를 보여주며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스님이 조언했다. 혹이 난 부분에 엄마의 침을 묻혀서 계속 문질러 주세요. 근심이 깊었던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조언을 바로 실천했다. 엄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침을 발라 계속 문질러주는 행위를 몇 달 동안 반복했단다. 이 방법이 나를 꼭 낫게 할 거라 믿었고 신에게도 빌었다.
제발 소중한 내 딸이 낫게 해달라고. 엄마는 그때의 일을 상기시키며 말했다. 신기하게도 어느 날 볼록 튀어나온 게 다 가라앉고 없어진 거야. 아무래도 신이 스님을 통해서 방법을 전해준 게 아닌가 몰라. 그런데 나도 참 웃기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몇 달을 그렇게 문질렀으니 말이야. 나는 이 이야기가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이 함축된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다. 믿음과 사랑이 혼합된 디즈니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났으니 말이다. 인생에는 변수가 있다는 걸 항상 잊고 산다.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예고도 없이 불행은 우리를 찾아온다. 내 꿈을 펼치리라 단언하며 퇴사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을 고군분투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을 열심히 산 나에게 찾아온 건 달콤한 보상이 아닌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었다.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나서야 내가 살아온 삶이 결코 옳은 게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빠의 병은 심각해졌고 어릴 적 꾹꾹 누르며 외면했던 문제들이 내 나이 29이 되어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왔다. 나에게 닥친 여러 고통들을 통해 나는 인생을 사는 법을 다시 배웠다. 드디어 인생의 진리를 찾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껏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믿었다. 타고난 몇몇 소수의 사람이 아니면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진실 하나 있다. 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는 것이다. 양심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이 길을 원하는 게 맞는지, 진짜 제대로 된 진실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등등 삶에서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닌 스스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 절망에 빠질 때 남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며 머리를 쥐어뜯어도 해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신은 나를 위해 인생 곳곳에서 삶의 힌트들을 따뜻한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당신이 이제껏 그 힌트들을 못 봤다면 관심이 없었거나 알고도 외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1년 동안 그 길 위에서 그 힌트들을 발견하고 성장했다. 그 힌트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들을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모두 다 펼쳐 놓았다. 믿기지 않을 이야기들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이고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마주해도 다시 힘을 내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가 사는 세상이 한층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 믿는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신이 주는 힌트를 찾길 바란다. 유전자는 변한다. 벌써 날은 저물고 저녁이 되었다.
참가하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도착했는데 다들 처음 보는 사이라 서먹서먹해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강당 앞에 줄을 섰다. 고소한 밥 냄새에 몸이 부르르 떨렸다. 살짝 반찬을 훔쳐보니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 그런가 고기 반찬은 하나도 없고 죄다 나물 반찬에 과일, 밥도 쌀밥이 아닌 현미밥이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엄마는 신이 났다. 내 앞에는 손을 꼭 잡은 노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다정한지 뒤에서 봐도 사랑이 흘러넘쳤다. 엄마는 특유의 오지랖을 참지 못하고 그분들에게 말을 걸었다. 같이 오셨나 봐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신다. 이 한마디만 꺼냈는데도 번거지 모자를 눌러쓴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이야기를 화수분처럼 쏟아냈다. 유명한 병원이라고 한 곳은 모조리 다 다녀봤는데도 낫질 않아서 이곳 소식을 듣고 왔어요.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한마디 거두셨다. 참 다행이지요. 막상 와보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벌써 마음이 편하네요. 할아버지는 다정했고 할머니는 여리지만 강해 보였다. 밥을 푸기 전까지 두 분은 손을 놓지 않으셨다. 한눈에 봐도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내 마음도 포근해졌다. 밥을 떠서 강당으로 들어가니 감미로운 클래식이 흘러나왔다. 노래 하나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니. 밥을 먹으면서 클래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서야 그러기 쉽지 않다. 이제껏 시끄러운 음악 속에 파묻혀 목소리를 높여가며 밥을 먹었던 때를 생각하니 고개가 절로 저어졌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푸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코를 훌쩍이며 손으로 눈을 훔쳤다. 울고 있었다.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눈물을 훔치고 다시 입에 반찬을 넣었다. 뒷모습만 보는데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도 알 것 같았다. 이곳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 덕분에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감정들이 다행으로 바뀌면서 눈물이 흘렀으리라. 이제껏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나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졌다. 1년에 걸쳐서 느낄 따뜻하고도 아린 마음을 오늘 이곳에서 몇 시간 만에 느껴버렸다. 밥을 다 먹고 나니 강의 시작 전이다. 우리 가족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다. 옆에 앉은 엄마는 굉장히 상기된 표정이었다. 강의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박사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체크무늬 남방에 따뜻한 카디건을 걸친 호리호리한 몸을 가진 박사님은 웃음을 띠며 사뿐히 뛰어 강의장 앞으로 나오셨다. 박사님은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천천히 읽고는 지체하지 않고 암 이야기를 꺼내셨다. 여러분,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변했습니다. 제일 심하게 변한 병이 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요? 암이건 백혈병이건 우울증이건 간에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 원인이다. 원인이라도 알면 치료 방법이 나오고 치료가 되면 예방해서 다시 그런 병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의사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한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방법을 모른다. 안다 해도 돈 벌어먹고 살기 바쁘다. 스트레스는 안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과연 어떻게 말할까 궁금했다. 유전자가 변해서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대답이었다. 술, 담배, 아니면 운동 이야기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박사님은 집돼지와 산돼지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귀여운 집돼지는 거친 산돼지가 가축화되어 송곳니가 사라진 거예요. 집돼지는 땅 팔 일이 없죠. 그렇게 송곳니가 필요 없게 되니까 자연스레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꺼진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현대의학계에서는 각각의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다는 대단한 발견을 했다. 그 스위치가 꺼지냐 켜지냐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스위치들이 제때 잘 작동해야 유전자들이 잘 작동하여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우울증, 당뇨병 등은 많은 질병들이 이 유전자들의 스위치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다.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가 쫑긋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긴 상아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상아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박사님은 사람들을 한 명씩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지만 강 의장은 조용했다. 박사님은 양손을 펼쳐 이야기를 이어갔다. 밀렵꾼들이 상아를 얻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코끼리를 죽였어요. 총소리가 들리고 난 후에 코끼리가 그 장소에 가면 상아 잘린 코끼리가 죽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코끼리들은 생각합니다.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대로 내려오다 보니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지고 결국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태어나게 된 거죠. 박사님의 예시는 가히 놀라웠다. 유전자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집돼지의 송곳니는 죽어가 산에서 집으로 바뀌면서 외부적 환경이 요인이 되어 사라진 것이고 코끼리의 상아는 코끼리들의 생각, 즉 내부적 환경이 요인이 되어 유전자가 바뀐 것이다. 유전자는 결국 어느 한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환경의 요인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박사님의 이야기는 유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한 내 통념을 뒤집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든 이를 보호하고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꺼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꺼진 유전자를 켤 수만 있다면 어떤 질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순간 아 하고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으리라. 지금 설악산이라는 공기 좋은 곳으로 와서 외부적 환경을 바꿨고 아름다운 산을 보면서 와 좋구나 라는 내면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유전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는 지금부터 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박사님은 들뜬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질문 하나를 던졌다. 집돼지를 산돼지로 보내면 송곳니가 나올까요? 박사님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뜸을 들이다 답했다. 네, 나옵니다. 송곳니가 필요하니까요. 우리의 유전자도 외부적, 내부적 환경 요인으로 켜지면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들 희망에 차서 박수를 쳤다. 이제껏 나를 괴롭힌 외부적, 내부적 환경들을 생각해 봤다. 시끄러운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성공을 갈망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갖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더 컸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면
응당 가져야 할 것이라고 착각했다. 나는 변해야 한다. 나를 괴롭히는 환경들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병이든 나를 짓누르는 마음이든 나을 수 있다. 지금 상황을 바꾸려면 변화가 답이다. 박사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는지 강의가 끝나기 전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은 팔을 높이 들고 외쳤다. 뉴스타트가 답입니다. 뉴스타트 실천하기. 1. 입이 아닌 몸이 좋아하는 음식 먹기. 고기 위주의 식사보다는 채식이 좋은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채식이 힘들다면 한 끼당 신선한 채소 한 가지씩 먹는 건 어떨까? 회사에 상추 5장을 챙겨가는 것부터 시작하자.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과일로 대체하면 된다. 2. 운동은 가볍고 상쾌할 정도로 하기. 운동이라 하면 힘들고 격정적인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걷기나 스트레칭 30분 정도가 좋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유튜브에 뉴스타트 스트레칭이라고 검색해서 따라해보자. 3. 깨끗한 물 마시기. 커피, 주스, 차보다는 깨끗한 물 한 잔이 더 낫다. 어떤 음료도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자. 4.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옆에 책상 놓기.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산된다. 이 호르몬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해준다. 우울증 환자에게도 햇빛을 쬐는 건 중요한 일이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좋지만 그게 힘든 사람이라면 창가 옆에서 햇빛을 받으며 일하는 게 좋다. 5. 도시에서 도망치기. 우리는 공기 없이는 죽는다. 그러나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도 숨은 쉬어지기 때문에 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연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건 안 하느니 못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자. 6. 과하게 일하지 않기. 한국인은 야근을 자처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뭐든지 과한 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피로가 회복되도록 신이 설계했기 때문이다. 일했으면 쉬는 것도 계획에 넣을 만큼 일과 휴식의 균형이 중요하다. 7.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하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누군가와 다투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건강할 수 없다. 힘든 순간에도 나에게 일어난 일들 중 감사한 일들이나 행복한 순간들,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떠올리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대답. 스스로 나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중 제일 잘한 건 콜라를 끄는 것이다. 아마 올해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매일 아침 속이 답답할 때는 시원한 콜라 한 잔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다. 과자도 하루에 한 봉지는 거뜬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정이 떨어졌다. 가끔 눈에 보이면 습관처럼 과자 한두 개를 집어 먹다가도 먹기 싫다는 마음에 멈춘다. 이제 밥 먹을 때 채소가 없으면 어딘가 허전했고 채소와 함께 음식을 먹을 때면 그 싱그러움이 너무 좋았다. 드디어 채소 맛을 알게 된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 생활부터 2주일 동안 나의 생활에 스며들었던
소변줄을 뽑으러 가는 날이다. 다행히 아빠는 기운을 많이 차렸고 운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아빠가 보는 앞에서 한 번 쓰러진 이후로 아빠가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게 보여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 먼저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 과정을 사진으로 보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다. 상상하는 것과 실제 그 장면을 직접 보는 건 사뭇 달랐다. 내 몸속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었다. 사진 속에는 나를 괴롭혔던 거대한 회소 콕덩이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몸에 염증을 일으킨 거뭇거뭇한 피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장면들을 끄고 나를 보며 말했다. 몸은 좀 어때요? 점점 정상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빵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은 많이 좋아진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자신이 더 기뻐했다. 햇빛 많이 보고 운동도 하면서 생활하세요. 그렇게 진찰을 마치고 비뇨기과로 향했다. 대기실에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뿐이었다. 젊은 여자는 나 혼자였기에 다들 나를 쳐다봤다. 그래도 그런 건 상관이 없었다. 그냥 오늘 내 방광이 잘 아물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간절히 바랬을 뿐이었다. 간단한 시술을 한 뒤 내 방광 사진을 찍었다. 예쁘고 동그란 모양 하나가 배 중간에 보였다. 잘 아물었네요. 이제 소변줄 뽑고 혼자서도 소변을 잘 넣을 수 있는지 검사하고 집에 가면 돼요. 10년 전 수술했을 당시 소변줄을 바로 뽑고도 소변을 혼자서 누지 못했다. 방광이 꽉 차서 소변을 누고 싶은데 나오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다. 누지 못하는 그 괴로움은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소변을 누는 괄약근이 알아서 조절해야 하는데 마치 이후라 그런지 그 기능이 잠들어 버렸는지 나는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려운데 소변을 누지 못하는 이상한 고생을 했다. 너무 서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친 채로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소변을 넣을 수 있었다. 그 아찔한 기억이 되살아나 살짝 겁이 났다.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지? 간호사는 후 해보라고 했다. 뭔가 장기 안에서 기생충이 뽑아져 나오는 기분 나쁜 느낌과 함께 3초에 걸쳐 소변줄이 뽑혔다. 나는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었다. 소변줄을 안 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몸이 홀가분한지 폴짝폴짝 뛰었다.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 정수기 옆에 자리를 잡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1시간쯤 지나자 신호가 왔다.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을 당당히 걸어 나왔다. 엄마, 나 넣었어. 여자로서 소변 이야기를 하는 건 부끄럽다. 민망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감추고 싶었다. 그런데 이건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와 마찬가지였다. 이때 안 나오면 다시 소변줄을 꽂아야 하는 고생을 되풀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고생은 다 끝났다며 엄마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제대로 기능을 해주는 내 장기들과 몸의 곳곳 기관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배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얘들아, 고생했다. 하루 종일 대학 병원 안에서 이과 저과를 돌아다니다 보니 기운이 다했다. 얼른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살짝 고개를 드는데 벽에 붙은 글귀가 보였다. 무심코 읽은 첫 줄이 나를 사로잡았다. 당신이 태어날 때 온 우주가 총동원되어 당신의 별자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당신이 정말 간절히 무엇을 원하면
온 우주가 그 원하는 바를 응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세한 바람 한 점, 우연한 만남, 잘못된 약속조차도 당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당신 어서 힘내요. 월간 사과나무 표지의 글. 이 글을 다 읽자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틈을 비집고 밖으로 나갔다. 스스로 나는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인데 그 일들을 다 접어야 하는지, 이제는 큰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다. 그런데 신은 내게 그 답을 글로 주었다. 리즈가 새로운 사랑과 사랑을 하면서 삶에 더 큰 균형을 찾아갔듯이 나는 이제껏 내가 가졌던 의문을 한 번에 풀 수 있게 되었다. 신은 나에게 욕심내기를 멈추게 한 거지 꿈을 꾸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다. 잘못된 약속조차도 꿈을 향한 여정인 것처럼 나의 병도 내가 꾸는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 중에 하나다. 중간에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이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큰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 말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해 나가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 그래야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결과 중심의 스트레스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는데 너무 많이 돌고 돌았다. 나는 어른이 되어 이렇게 아팠던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감사하다. 누군가 아프기 전으로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 한사코 거절할 것이다. 몇 달 동안 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 덕에 나는 사랑을 알게 되었고 행복을 알게 되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하찮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오해하고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 주체가 나인지도 모른 채 인생을 푸념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제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게 뭔지 알았고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 사람들에게도 따뜻하다는 게 뭔지 알려주고 싶다. 인생을 살다 고통이 찾아와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내 고통을 마주하고 인생이란 진정 무엇인지 찾기 위해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신을 만났다. 나는 내 고통을 축복이라 말하고 싶다. 병원 밖을 나오니 적당한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삐 길을 걷고 있었고 휴대폰에 집중한 채 미간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의 세상은 그들의 세상과 다른 느낌이었다. 지금은 하늘을 보기 참 좋은 날씨라는 걸 저 사람들은 알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적이 있었나? 내 유전자는 불이 반짝였고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했다. 뇌에 알파파 흐르게 하기. 1. 좋은 내용의 노래 따라 부르기. 슬프고 한이 많은 발라드보다는 희망찬 가사를 선택하자. 사랑과 감사가 느껴지는 기분 좋은 노래를 부르다 보면 신경질적인 뇌파가 어느새 잔잔한 뇌파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2. 따뜻한 물로 목욕하기. 목욕할 때 신진대사는 활발해지고 운동한 것처럼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목욕을 주 1회 하는 사람보다 4회 이상 했던 사람이 염증 수치도 내려가고 혈당 수치도 내려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 친구가 샤워만 하고 나왔는데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목격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목욕을 하자. 3.
사랑이 느껴지는 영화 보기. 범죄의 스릴러는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준다. 반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은 눈빛이 선하고 잔잔하다. 이별을 했을 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언제나 나를 달래준 건 따뜻한 심장을 가진 주인공이었다. 그래야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나를 잠식시키지 않는다. 4. 스스로 힘나게 하는 선언문 외우기. 사람마다 자신을 북돋는 문장은 다르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 문장 3가지를 갖고 다닐 수 있는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외쳐보자. 사람은 의외로 단순해서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난다. 5. 좋은 강의 듣기. 사람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감탄사가 튀어나오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하면서 희망을 갖는다. 좋은 강의는 힘이 쏟게 만들어준다.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켜주는 강의들을 자주 반복해서 무의식이 기억할 때까지 들어야 한다. 내면 치유하기. 1. 이제껏 미안했던 친구에게 사과하기.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기억은 나를 조금씩 가라앉게 만들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행동했던 스스로를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과정을 거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진다. 2. 미워했던 사람이나 오해했던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한다. 그 과정에서 남을 오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나만 손해다. 사람들의 의도를 나 혼자만의 해석으로 오해하고 미워하지 말자. 3. 가장 순수했던 시절 무엇을 좋아했는지 생각해 보기. 세상이 원하는 성공을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목표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설사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닐지라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돈과 명예를 중요시했던 나는 사실 예전부터 소박한 삶을 원했다. 이제서야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삶대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행복해졌다. 4.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싶은지 떠올려 보기.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뛰기. 야외에서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춤추기. 영화처럼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보기. 따스한 햇살 아래 누워 구름 감상하기. 잠 오면 낮잠 자기. 5. 사랑받고 있다고 믿기. 신은 특별히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그 생각만 떠올려도 힘이 난다.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도와준다고 믿고 내 주위를 좋은 사람들로 다시 채우면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삶의 기로에 선 작가의 시선으로 담담히 그려낸 글 어떠셨나요? 큰 일을 이루겠다는 생각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로 들립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리틀 띵스가 춤이 당신의 신체와 정신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주는지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유연성을 길러준다. 두 번째, 뼈를 강화시킨다.
세 번째, 당뇨병과 싸운다. 네 번째, 기분을 호전시킨다. 다섯 번째, 심장 건강에 좋다. 여섯 번째, 두뇌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을 줄여준다. 여덟 번째, 몸무게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춤을 춰야 하는 8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문득 얼마 전 들었던 특강에서 강연자는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춘다. 그래서 아들과 길을 가다가도 음악이 나오면 그냥 춤을 춘다고 합니다. 우리 미소님들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들려드렸던 뉴스타트 실천하기, 뇌에 알파파가 흐르게 하기, 내면 치유하기, 이 세 가지는 일상생활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것이니 우리 같이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